안녕하세요. 본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3년 대비 공무원 국어 합격 커리큘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건데, 원래 이제 커리큘럼은 전략과 함께 이렇게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이런 강의를 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요 시간이 지방직 시험지가 나오기 전이에요. 지방직 9급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방직에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보인다면 약간씩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커리큘럼도 뭐 어느 방면으로 가더라도 다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지방직에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되겠네 하면 그걸 더 강화하는 어떤 교재나 강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먼저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문제까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따로 촬영할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주시고, 전반적인 커리큘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은 문법 1이라고 하는 거랑 문법 2라고 하는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문법 1은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생 때 또는 중학생 때 배웠던 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또는 의미론까지 포함해서 문법 1이라고 얘기하고, 문법 2는 우리가 생암기라고 얘기하죠. 단순 암기라고 얘기하는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뭐 문장 부호,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 뭐 기타 등등 로마자, 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법 1과 문법 2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냐? 문법 2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법 1 쪽으로는 시험 문제 한 시험당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문법 2에서 대거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20문제 중에서 공무원 시험 20문제 중에서 문법의 비중이 낮진 않아요. 아직도 5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 문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문법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무조건 먹고 가요. 즉, 그러면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법을 먹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합격권자는 성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실한 학생들, 소위 속된 말로 허수라고 얘기하는데, 허수의 학생들이 뭘 공부하는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끼리 비교해서 내가 저들보다 뭐가 우위고 뭐가 부족하니까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더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의 학생들은 무조건 먹기 때문에 이걸 못 먹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한도로는 먹어야 되는데, 문법 2를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특히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법 2를 확실히 잡는 게 암기왕이니까 암기왕 같은 걸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 문법이 예전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25%라고 하는 비중이 낮진 않지만 전체 국어 공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의 비중을 낮추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국어 강좌가 올인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물론 이제 저도 마지못해서 올인원이라고 하는 네임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양을 확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올인원 됐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최소국어라고 하는 그런 강좌로 만들어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최소국어라고 하는 강좌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의 비중이 정말 많이 약화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는 문학은 오히려 더 암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형식으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류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 암기, 뭐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조 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시조 한 50개 정도만 내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약간 낯선 시조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시가 되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아니고 100개, 150개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쪽으로는 조금 더 암기 쪽으로 강화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쪽으로는 난도가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쉬운 문제는 쉽게. 근데 현재 국가직만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상중 하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도가 최고 난도로 출시가 되고 있고, 상난도의 문제는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최근 연도로 봤을 때는요. 물론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게 중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이거를 못 먹으면 나한테 손해죠. 만약에 상이 나왔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막말로 틀려도 됩니다. 왜? 다 틀리니까.
아니, 막 그 상문제를 내가 겨우겨우 맞춰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들으면 항상 합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 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실 텐데, 합격은요,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욕심을 많이 내면 이 기본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합격은 이 기본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 안에서 내가 실수를 줄여서 뭐 한두 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실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괜히 이렇게 막 기본 뛰어넘어서 이만큼 난 불안하니까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놓고 기본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불합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격을 내가 상급 정도의 아주 높은 고난도의 문제를 내가 맞춰야 된다. 이게 합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수 몇 개 하고 실수를 조금 가둬야겠다 그러면 상급 난도의 문제를 잘 찍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합격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니까, 독해는 그래서 상급 난도가 나오면 오히려 그냥 뭐 버리고 합시다. 확실히 뭐 맞추고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중상이 나오면 오히려 애매해요. 중상이 나와버리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상 난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계기문 독해라고 하는 강좌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독해 강훈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독해 전용 강좌가 있습니다. 독해 강훈련이 계기문 독해보다는 난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상 정도의 문제가 되게 많은데, 독해 강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한자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막 도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낱글자를 하나씩 익혀가지고 이거는 달월, 이거는 날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본적인 글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글자까지 다 공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도금을 완벽하게 하는 학생들도 한자 문제를 풀어보면 틀립니다. 즉 낱글자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낱글자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내가 이 도금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고 하면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끽 몇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따라서 이런 거는 저한테는 난 이거 버리고 가겠다. 이건 함정이죠. 함정에 나는 한 문제 먹어야 돼. 한 문제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런 학생들이 함정에 다 빠져드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박수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잘 죽어라. 이렇게. 나도 살아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런 배짱이 없거나 그런 전략이나 그런 합리적 사고가 없으면 저랑 같이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답답해요. 오히려 제가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는 굳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운 좋으면 먹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자 정도만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한자 성어는 먹으라고 이제 난도까지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한자로만 이렇게 한자 성어를 기술했는데, 지금은 한글을 통해가지고 함께 주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을 통해가지고 내가 뜻을 잘 기억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한자 성어까지도 극복이 되더라. 그리고 어휘는 들쭉날쭉하죠.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얘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랑 한자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저도 어휘는 솔직히 이게 굳이 강의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물론 뭐 강사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대비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좌를 촬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 내용 가지고 구체적 커리큘럼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요약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2 암기, 생암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 문법 1 파트는 좀 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보다는 학습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쪽으로 더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 시간 아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암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론 뭐 낯선 작품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그것이 예전보다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겠고, 독해는 오히려 중상급 정도의 난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한자 어휘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마셔라. 한자 성어는 완벽하게 다 익혀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맞힐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리큘럼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 국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인문이 있고 개념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파트 특강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게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문은 여기 뭐 문법 기본 개념, 그다음에 뭐 개념은 여기 보면 최소 국어, 암기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기문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다 소화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소화하는 거고, 최소 국어 암기항이 이렇게 개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항 쪽은 최소 국어랑도 붙고 계기문도 붙는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아예 입문부터 해가지고 핵심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확실히 익히고 그리고 기출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심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최소 국어를 듣고 계기문을 함께 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공부도 좀 해놨고 그냥 전에 했던 개념을 심층적으로 한 번만 딱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공부할 거야. 입문까지는 필요 없어 하면 계기문과 암기양을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국어 계기문을 함께 할까? 아니면 그냥 계기문 하나만 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계기문은 기출인데 이게 개념을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게 의문이었어요. 어차피 공시라고 하는 게 개념이 엄청 복잡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수능처럼 엄청 개념이 막 철저하게 해가지고 응용 문제를 다 풀어야 돼야 되면 그 개념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시의 난도를 보면 그렇게까지 막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문, 기출을 통해서 개념을 함께 익히는 게 좋죠. 원래 이제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그 후기를 한번 보더라도 개념 공부할 때 나는 기출문제 같이 풀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기문부터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거죠. 남들은 올인원의 기출보다 훨씬 더 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법 비중을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낭비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기출로 가는 거고 만약에 입문이 필요하다면 최소국어로 가는 건데 이 최소국어는 결국 뭐냐면 주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국어와 암기양만 하더라도 현재 난도는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국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처음부터 퍼트려서 가면 안 돼요. 이게 국어 커리큘럼을 싹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올인은 완전 없어져야 되고 아예 초반 입문, 핵심을 딱 찌르는 그것만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경향을 다 풀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서 욕심이 난다면 계기문까지 해가지고 기출까지 해가지고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법 기본 개념은 이건 입문인데 예전부터 촬영했던 거고 문법 기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정도고 나머지는 요 이제 개념과 문제풀이를 결정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항통속이기 때문에 최소국어 듣고 계기문 갈래? 아니면 그냥 계기문부터 시작할래?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대신에 암기양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던지 암기양은 보고 가세요. 왜냐면 그럼 어차피 우리 일반적으로 국어 강의 들어보면 암기해야 될 분량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외워라. 조금 무책임한데 외워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암기가 좀 약해요,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암기를 되게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좀 B급이긴 합니다. 네. 뭐 정한되는 건 막암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암기양 통해가지고 암기양 공유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암기까지도 도와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고 가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나는 최소국어 듣고 가겠다 아니면 계기문은 곧바로 가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럴 때는 나머지 과목과의 시간 배분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 날짜는 둘 다 똑같아요. 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땐 기본이기 때문에 얘도 7월부터 가는 거고 계기문은 문학, 독해, 그 다음에 문법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7, 8월에는 이렇게 문학과 독해 가는 거고 9월에는 이제 이렇게 계기문 문법 정도 10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국어와 암기양은 함께 이렇게 항통속해서 10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가는데 암기양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바뀌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각각 강좌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 줄거리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달 정도 되면 독해 강훈련, 그래서 계기문 독해까지 익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난도를 조금 더 낮춰서 중3급짜리의 문제를 내가 다 마치고 가야겠다 했을 때 독해 강훈련을 공부하는 거고 한차는 이건 뭐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은 이때쯤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한자 성어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가자.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 성어를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야심차게 이제 100회 수공모를 하는데 사실 100회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재 난도로 봤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100회 수공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게 아마 올해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는 최소 국어고 나머지 하나는 100회 수공모인데 이 100회 수공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죠.
아마 강사 중에서 직접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현장 강의도 다 줄이면서 문제를 직접 만들고 감독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 100개 수공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좀 부끄럽네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11월, 12월, 뭐 1월, 2월, 3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작년과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올인원이 없어지고 이제 최소국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올인원에서 쳐낼 거 쳐내고 최소국어로 가는데, 최소국어는 강의가 엄청 막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끌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강의 시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은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자의 컨셉이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최소한의 국어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공부를 좀 등한시합니다. 예, 근데 최소한의 어떤 개념을 잡아들였으면 그걸 완벽히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국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시수가 생각보다는 적지 않더라.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암기하기 전에는 이제 문법 암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문학도 약간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문학 쪽으로도 암기하기 하나 생겼다. 대신에 예전에 문법 필수 노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계기문 문법을 다시 옛날 체제로 돌리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가 전에는 40회만 제공되었던 게 이제는 100회 이렇게 제공된다. 그리고 작년도 문제를 쓰느냐? 거의 안 쓰죠. 저희는 새로운 문제로 그렇게 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 강좌별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나는 이런 강좌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요거 나한테 맞겠다 이런 것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국어는 7월 개강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국어 개념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교재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 권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중요한 개념들을 덜 살피고 가는 거죠.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줄여서 확실히 이 개념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가자. 그래서 강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줄어들고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기문인데요. 계기문은 7월 개강입니다. 7월 개강하는 건데 7월 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출이니까 나는 굳이 개념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원래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최소국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기문은 아무래도 개념 설명이 최소국어보다는 약간 덜 하겠죠. 양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실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질의 문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계기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이 계기문만으로 개념 설명을 되면 약간 미흡할 수도 있는 학생들은 인문과 비슷한, 하지만 인문이자 개념 완성인 최소국어를 듣고 계기문으로 넘어가면 계기문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과 동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까지만 풀면 안 돼요. 기출이 뭐 많이 출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런 파트에서는 요렇게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가 동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기출 교재 중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강사가 이게 문제인데 자기 입으로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자, 여튼 자랑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계기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월, 8월,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한 공교는 7월 개강보다는 8월 개강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국어 커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달 정도로. 그래서 빠르면 7월 말 정도 개강이고, 늦으면 8월달 중순 정도 그렇게 개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보다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맡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암기를 못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외우면 되게 편해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B급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암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팁이나 소스를 제공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한 공교를 하는데, 암기한 공교는 일단 편제는 지금 문법 1과 문법 2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하자면 문법 1 쪽은 뒤쪽에 어차피 거기서 이 암기한 공교로 단수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내용 정리하실 때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거고, 실어 놓은 거고, 수업은 안 할 거예요, 대부분. 파이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암기한 공교라고 하는 강좌 내에서는 문법 1은 수업을 하지 않고 문법 2에 치중해서 수업을 할 건데, 문법 2도 1순위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기한 공교의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이 문법 2에서 1순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2순위는 치사 선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다면 공부하고 가시는 게 낫죠.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될 거다.
작년에 이제 이 안경 공교를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큰 반응 얻었죠. 이 안에서 다 적중되었다. 그걸 확인했고, 올해는 정말로 이 안경 공교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독해 강물련은 뭐다? 중상 정도의 난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특히나 이제 유기적 독해에 초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계기문 독해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막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개념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간다면, 얘는 중상 정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이게 이렇게 짜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강좌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개강을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수공모 100회가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죠. 원래는 40회 정도만 제공되었는데 이제 100회다. 뭐 이런 시중에 있는 100회 모의고사 대충 아시죠? 제가 이번에는 직접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문제를 강사가 직접 만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외주라고 하는 게 솔직히 더 싸요. 네. 연구실 꾸리고 직접 문제 만들고 문제 검수하고 이게 더 힘들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맞기 때문에 저는 강사가 직접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감수 직접 보고 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뭐 이실직고 하고 이런 게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지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강자의 또는 그런 그 개념 설명에 딱 맞게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막상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강사가 개념 설명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개념과 상관없는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릴 경우도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로는 정말로 이 모의고사 제일 최고다. 이렇게. 실제로도 작년에도 모의고사 제가 제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난도가 왜 이렇게 쉽냐인데, 9과정 나오고 난 다음에 난도가 딱 맞네?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사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출문제의 난도를 본인이 직접 조절해야지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외주 발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게? 맞추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모의고사는 좀 생각보다 실전과 다르게 어렵게 내는 거고, 저는 그냥 거기에 맞춰내는 거고, 저는 항상 그런 평가를 들 때마다 약간 좀, 왜? 나는 확실히 맞춰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네, 막 말이 더듬어지네요. 조금, 그쵸. 네. 자, 그래서 수공모 100회, 11월 달부터 개강해가지고 쭉 이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커리큘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시생 추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최소국어 계기문 시리즈 안경 독해 강련 수공모 해도 되는데, 안경은 왜 이 앞부분에 찍으면서 왜 뒤에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휘발성이 커서 그래요. 뭐 그렇지만 처음부터 듣고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계기문 시리즈 전에 안경을 하셔도 상관없더라. 어차피 또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한자성어를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다. 제2생들은 더 간단하게 가는 거죠. 계기문 가고, 안경, 독해 강훈련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거고, 이제 수공무를 하면, 이게 뭐 별거 없네 싶지만 수공무가 100회예요. 100회 모두 다 문제 질이 좋죠. 계속 풀어보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한자와 어휘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굳이 이 표 안에서 그렇게 권해드릴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스로 치사 선택해서 난 좀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는 공부하고 가야겠어 하시면 거기까지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2023년 변화된 공무원 시험 권교가 제가 이 문구를 제가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막 읽으려고 하는데 부끄러운데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가지고 우리가 합이 맞아서 정말 시너지가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